안녕하세요. 대출남자 대남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쉽게 생각해서 그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그 해당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신분증, 일반적인 우리가 들고 다니는 신분증은 이름과 주소, 그리고 사진, 주민등록번호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죠. 등기부등본도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을 담아 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소유는 누가 하고 있는지, 그 해당 부동산에 담보물로 해서 저당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에 대한 권리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딱 보셨을 때 옆에 왼쪽 밑에 보시면 열람일시라는 게 나와 있죠. 저기에 있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근저당이 잡힐 수도 있고 소유권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계약 직전에 본인이 직접 뗀 등기부등본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쉽고 빠르게 제가 한번 핵심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등기의 구성은 총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표제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을구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진 빚이 얼마인지, 그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내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누구에게 잡혀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시로 갖고 온 이 등기부등본의 요약사항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매매할 때, 월세로 살 때, 전세로 들어갈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약사항은 맨 뒤에 보시면 나와 있고, 열람하시기 전에 꼭 요약사항까지 포함을 체크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셔야 요약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요약사항 페이지 하나만으로도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열람일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초 단위까지 해서 몇 시에 뽑았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집합 건물 땡땡땡 해서 경기도 구시 호수까지 그 해당 매물의 주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소유자 현황을 보시게 되면 소유자는 지금 누구고 몇 년생이고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 해당 소유자의 주소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번 소유 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네, 갑구죠.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압류, 임의경매,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을 재검토해 봐야 합니다. 네, 제가 예시로 갖고 온 등기에는 기록사항이 없다고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일구. 네, 지금 현재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우리은행에서 1억 3,752만 원이 채권 최고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최고액 같은 경우는 일반 원금의 120% 설정을 합니다. 그 원금과 이자 금액까지 총 합쳐진 금액을 저당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120%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 원금은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접수 정보라는 것은 이 대출을 일으킨 날짜인데요. 2021년 7월 27일에 우리은행에서 1억 3,750만 원 정도의 채권 최고액으로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네요. 사실 이것만 보고도 웬만한 판단은 다 가능합니다만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등기는 말소사항 포함까지 해서 뽑은 등기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빨간 줄로 이렇게 찍찍 그어져 있는 것들은 이미 말소가 된 사항이어서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갑구에 이제 표시가 되는 것들 중에 뭐 가등기, 가처분, 뭐 예고등기, 뭐 압류 경매 등 소유권 관련된 이런 안 좋은 내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말소사항으로 뽑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집주인이 동일한데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조심해야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렇게 임의로 빨간 줄로 그은 이유는 전에 있었던 소유자분들의 인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기 실선으로 원래 빨간 줄로 그어져 있는 것처럼 된 게 말소 사항인 거고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이 집에 대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을구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총 3페이지나 을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2008년부터 소유자가 4번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이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융자가 얼마나 있었고 전세권 설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고 막 이런 사항들이 많이 적혀 있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된 등기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등기 뽑을 때는 현재 유효 사항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효한 지금 근저당은 마지막 14번입니다. 2021년 7월 27일 날 접수가 되었고 채권 최고액은 1억 3,752만 원 그리고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갑구 페이지에 네 번째 4번을 보시면 7월 27일 날 소유권을 69년생의 누군가가 이전을 받으셨습니다. 대출 일자랑 같은 걸 보니까 그 자금을 매매하실 때 이용하셨겠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구 밑에 보시면 거래가액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거래가액은 가려놓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거래가액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원금 1억 원의 빚이 있고 이 해당 매물에 대해서 우리가 1억 5천의 전세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 해당 매물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그 1억 뒤로 후순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해당 매물의 소유자가 어떠한 이유로 이제 경매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1억 5천에 80%로 낙찰을 받아도 1억 2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금 1억 2천 은행이 거의 다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전세금 보존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소유자분께서는 전세를 놓으신 게 아니라 월세를 놓으신 게 아닐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월세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의 보증금이든 1000만 원의 보증금이든 그 해당 지역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월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갑구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저기 등기 목적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예시 사항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가압류, 압류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와 등기 원인이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등기 원인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접수율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부분을 보시면 소유자의 이름, 그리고 연생, 그리고 임대인이 현재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그냥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지는데 마지막 요약사항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갑구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생긴다. 그럼 말소사항을 뽑으셔서 이 사람이 가압류나 가처분 뭐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에만 확인을 하시고 요약사항에 보면 일부에 이 해당 건물에 대해서 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얼마나 저당이 잡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내가 전세나 매매나 이런 것들을 들어갈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수지타산해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용어는 그 댓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